지난 9일 국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촛불 집회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은 탄핵안이 가결되자 각자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의 집권의 계산을 하기에 분주한 상황입니다. 이런 정치적 소용돌이에 가려져 있지만 우리의 생활과 직결된 이슈가 있는데요. 바로 지방재정 개편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방재정 개편 약인가 독인가에 관해서 염오봉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난 4월 22일 중앙정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해서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에 대해서 이젠 지방기부 불교부 단체라고 하죠. 성남시를 비롯한 6개 단체에서 반발을 하고 있어요. 반발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또한 오늘 그 지방재정 개편에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우리 교수님께서 좀 설명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저도 성남시에 살고 있는데요. 수원이라든가 성남시로 보면, 이 도로변에 많은 그 현수막들이 걸려 있죠. 지방재정 개편 때문에 시 재정이 파탄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 하시기도 하고요. 이게 뭔가 좀 의아해 하시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지방재정 개편이라고 하니까 이거 어려운 행정 용어, 법률 용어 아니냐 그러면서 시민들 좀 어렵게 생각하시기도 하는데요. 이게 또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결국 지방재정이라는 것이 시제라든가 군 이런 데의 어떤 살림살이 문제고요. 여러분들이 낸 각종 세금이 시라든가 중앙정부 이런 데서 어떻게 사용되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버신 돈 혈세로 빠져나가는데 그게 제대로 사용돼야 되는데 잘못 사용되면 큰일 나겠죠. 사실 우리 사회자분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탄핵이 결의되지 않았습니까? 의결됐는데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생업을 내팽개치시고 촛불을 들고 광화문 집회에 나가서 대통령의 퇴진을 외쳤습니다. 왜겠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신 돈의 상당 부분이 세금으로 빠져나가서 잘못 사용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더욱더 힘들어지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방재정 개편을 단순히 어떤 법이나 제도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당장 여러분들의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키는 문제, 이 문제로 생각하신다면은 외면할 수가 없겠죠. 저도 성남시나 용인시 그리고 화성시를 지나칠 때마다 현수막이 내걸려져 있습니다. 그런 현수막을 봤을 때는 일반 시민들께서는 우리가 내는 세금을 가지고 왜 중앙정부에 귀속시키냐라는 뜻으로 알아듣고 있거든요. 사실 행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교수님은 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좀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지나다가 이렇게 현수막을 보면요, 우리의 세금 1,000억 원을 왜 중앙정부가 강탈해 가냐, 이러는데요. 역시 그것은 좀 왜곡된 내용들입니다. 전체 우리나라 세금을 보면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는데요. 국세라는 건 이제 중앙정부, 우리가 국세청과 세무서에서 다 징수하는 것이고, 지방세라는 거는 도라든가 이제 기초자치단체, 시군, 구 이런 데서 이제 걷는 세금들인데요. 여러분들 흔히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국세고요. 취득세라든가 재산세, 담배 소비세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방세입니다. 그런데 전체 세금을 100이라고 할 때 우리나라가 연간 얼마의 세금을 걷는지 아세요? 어마어마하게 냅니다. 약 300조 원 정도의 지금 세금을 내고요. 연간 한 10% 이상 세수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30조 원씩 계속 세금 징수액이 국세든 지방세든 합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걷어들인 총 세금 중에서 국세가 약 80%, 보통 한 78%에서 80% 왔다 갔다 하고요. 나머지 한 22%, 21% 정도가 지방세입니다. 그러니까 국세가 압도적으로 많죠. 그런데 지금 사용 단계로 가면 사실 달라요. 중앙정부가 연일 언론에 나오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중앙정부가 돈의 대부분을 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중앙정부가 지출하는 돈은 전체 돈의 40%가 채 안 됩니다.
아니 흔히 나머지는 지방정부 예, 쓰고요. 뭐 흔히 생각할 때 이제 그 일반 시민으로서는 그 국회의원께서 그 예산을 많이 가져와야 많이 그 시민들한테 박수를 받거든요.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지만 그럼 재정력이 약한 그다음 징수율이 약한 그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국비를 이제 배분에 대해서 그 한마디 징수가 높은 인구수가 높은 그런 성남시나 화성시에 비해서 좀 적게 국비를 좀 받아온다는 건가요, 그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그 제가 국세다 지방세다 이렇게 나눴지만 우리나라 재정구조상 사실 이걸 국세는 중앙정부의 돈, 지방세는 지방정부의 돈 이렇게 개념을 해서는 논리가 맞지가 않아요. 지금 지방재정 개편에 대해서 성남시장을 비롯한 화성시장께서도 단식농성 11일 동안 했다 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을 호응들은 좋아요. 뭐냐면은 일단 우리가 낸 세금이기 때문에 왜 중앙정부에 귀속시키냐라는 취지고, 그죠? 그렇게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럼 성남시는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화성시도 물론이고요. 근데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그러면은 이거 지방재정 개편하고 무슨 이해 타산이 있나요? 지금 그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방재정 개편안의 핵심은 우선 그 지방재정법을 개정을 해서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을 좀 바꾸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조정교부금이라는 거는 그 중앙정부가 아닌 그 시도라는 광역자치단체가 시도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 지방세도 이제 시군세하고 시도세를 나누거든요. 시도세 거쳐진 것 중에 특례라 그래가지고 그 전체 시도세 거쳐진 것에 그 우리 조정교부금으로 편입된 자금이 경기도만 해도 한 2조 5천억이 돼요. 1년에. 2조 5천억 중에서 6개, 그러니까 성남시, 수원시 등, 이 6개 지방자치단체에게 한 그 절반가량을 우선 배분해 주는 거예요. 이걸 이제 특례제도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특례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이 특례제도를 폐지하면은 이제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몇백억씩 한 6개 자치단체별로요. 뭐 성남시 같은 경우도 내년도에 2017년도에는 한 250억 정도가 줄고요. 뭐 그 해 조금 더 줄고 3차년도에는 한 그 900억 정도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 가지고서 이제 성남시를 비롯한 6개 불교부 단체들은 중앙정부가 이것을 법을 개정을 해서 6개 단체에게 줬던 조정교부금을 다시 빼앗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는 것입니다. 시민들 또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철회를 했어요. 지금 철회가 아니고 현재 지금 단식농성이나 그리고 1인 시위를 이젠 중단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혹시 배경은 무엇인지 교수님께서는 좀 알고 계신가요? 우선 그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것을 원래는 이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이 그 예를 들어서 경기도만 해도요. 뭐 다 아시다시피 성남이나 수원 이것은 그 인구 100만 정도의 대규모 자치단체고 굉장히 인프라가 상당히 잘 갖춰 있지 않습니까? 도로라든가 공원 뭐 이런 학교 시설 이런 잘 갖춰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뭐 저기 뭐 옹진군이다 뭐 연천군 이런 데 가보세요. 허허벌판 뭐 인프라가 좀 턱없이 부족한 데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대도시로만 밀집해서 살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경기도 입장에서 이런 그 인구 소외 지역, 낙후 지역에 대해서도 좀 그 거기서는 세수가 굉장히 적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징수실적 거기서 나오는 세수만 가지고 그 지역에서 사용하라 이러면요. 연천군, 옹진군 같은 그런 낙후 지역은 영원히 계속 정말 인구가 감소하고 텅 빈 광야와 같은 지역으로 남겨지고 다들 그냥 성남시, 수원시 같은 대도시로만 몰려드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저 지방자치단체 지금 시작한 지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성인이 넘어서 흘러가고 있는데 그럼 지방자치단체에 그럼 그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의 징수 실적이나 그리고 인구 비례해서 또한 재정력을 통해 가지고 자기 지방자치단체가 이끌어가는 그런 제도로 20년 전에
이렇게 이어가고 예, 있지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럼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독립성을 추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사회자분께서 지적하신 것처럼요. 지금 지방재정 개편에 대해서 반발하는 6개 불교부 단체의 주장도 나름대로 논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지방자치단체 6개 불교부 단체들 특히 과천하고 용인을 제외한 나머지 자치단체들은 이제 야당 당의 당적을 가진 시장들이 단체장으로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것을 상당히 정치적인 문제로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앙정부가 이 지방재정 개편안을 만들매 있어서 이것의 어떤 제도적, 구조적 측면이 잘못된 걸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중앙정부가 어떤 야당 자치단체장을 길들이고 통제하려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라는 정치적 시각을 가지고 거기서 충돌을 하면서 이것을 각종 현수막을 붙이고 어떤 주요 사업들이 동결이 되고 보류가 되고 이런 식으로 시 재정이 파탄 난다고 하면서 몰고 가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최근에 주민세를 또 인상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시민들의 혈세를 또 뺏어 갔어요. 이런 식으로 6개 불교부 단체는 불교부 단체대로 이것을 정치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서 단체장들이 특히 성남시 같은 경우 자기의 어떤 단체장의 정치적 위상을 올리는 어떤 수단으로 이렇게 정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고요. 또 중앙정부는 이 지방재정 개편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개편안을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떤 개편안을? 지방재정 개편, 여태까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가 경제 구조상 중앙정부 중심의 개발 경제 구조를, 고도성장을 추진해 오면서 국세 중심의 세수 체계를 가져온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국세 중심으로 해서 국세가 막대하게 거치면서 이것을 지방정부가 재정 자립도라든가 재정력이 굉장히 취약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20년이 넘어선 이제 지방자치단체, 우리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국세의 상당 부분을 이제는 지방세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중앙정부는 항상 이래요. 덥석 지방자치단체들한테 지방세를 늘려줘가지고 자치단체의 재원이 마구 늘어나면은 지방재정이 파탄날 우려가 있다. 어떻게 맡기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는데요. 그에 대한 담보장치로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 파산선고제도라든가 자치단체장을 CEO로서 사실상 경영상의 책임을 묻는 그런 법 제도적 장치를 만든다면은 지방세를 늘림으로써 예상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 그런 것을 상당히 통제할 수가 있다,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제도안을 만약에 활용하게 된다면 상당히 좀 효율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뭐냐면은 지금 민선시장이다 보니까 관선시장에서 민선시장으로 바뀐 지가 20년이 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입맛에 맞는 예산을 가지고 자기 이제 퍼주기식 예산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 예산이라든 아니면 언론 홍보비라든 등 자기 측근들에 대한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펼치다가 많은 분들이 구속도 되고 현재 조사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패단 때문에 정부에서는 쉽게 이렇게 내놓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다면 입법기관이고 국회에서 먼저 그런 개정안에 대한 거를 제정을 할 수 있도록 재개정을 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 입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지방자치 문제, 지방재정의 강화 문제는 단순한 법 제도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 구조 자체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 시장 군수 기초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시군 의회 의원들 다 정당 공천제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어떤 그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렇게 악용되고 있는 이런 구조 하에서 이 지방정부라는 것이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이 중앙정당에 예속화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앙정당을 장악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 지방정부, 특히 그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들에 대한 통제권, 지배권을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위한 아주 필수적인 지방 재정의 강화와 그에 대한 어떤 그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안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변해야 지방정부의 자립을 강화할 수 있는 법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율성이 없다는 거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이제 우리 그 이번 촛불 집회에서 직접 민주주의의 하나의 그 사례를 우리가 국민의 힘을 보여줬는데요. 우리가 부패 정치에 대해 반발한 국민의 힘을 이제 정말 중앙정당의 중앙 정치에 예속돼 가지고 그 수단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이 지방정부, 정말 정부라고도 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를 제대로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한번 힘을 발휘해야 될다 이렇게 봅니다. 뭐 언론의 힘도 필요할 거고요. 또 깨어있는 그렇죠. 또 국민들, 시민들의 힘이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방 뭐 워낙 그 경기도만 하더라도 36개 시도군이 있기 때문에 그 조그만 시군에서 그런 문제가 터지더라도 무슨 비리가 터지더라도 인식을 못해요. 금방 한마디로 냄비근성이라고 하죠. 금방 그러다 금방 식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그 박근혜 정부에 대한 그 탄핵안 그리고 촛불 집회를 시작해서 결국 탄핵안이 그 가결됐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민단체의 활성화로 인해서 정말 잘못된 지방 행정에 대한 그런 또 견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지금 그 지방정부가 중앙정당에 예속돼 있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장들이라든가 지방의원들을 다 정치적 관점에서만 보고 자치단체장들이 정치적인 그 성공을 어떤 그 중앙정당과의 관계라든가 정치적 이슈에 올라타서 이렇게 득세를 하려고 합니다.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건 위험한 겁니다. 단체장하고 국회의원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단체장은 시장 군수 등 단체장이라는 거는 CEO예요. 하나의 기업으로 하면 사장입니다. 네? 사장은 철저하게 무엇으로 평가해야 되냐면은 그 회사의 재무 건전성입니다. 매출액이 얼마고 비용이 얼마고 그래서 이윤이 얼마 창출했느냐 이것으로서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자치단체장도 그렇습니다. 세 수입이 얼마고 세외 수입 이런 그 재정 수입이 얼마고 지출을 얼마를 해서 시민들에게 얼마나 행정 서비스를 제공했고 그 만족도는 얼마고 거기서 재정 건전성 즉 부채라든가 이런 채무 이런 것들을 얼마나 줄였느냐 이런 그 재정 건전성과 그 경영적 성과 이런 걸 가지고 평가를 해서 이 자치단체장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으니까 우수한 경영 능력이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광역단체장 아니면 뭐 대통령 이런 걸로 더 도약해 나갈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성남시 같은 경우 어떤 그 정치적 이슈 뭐 탄핵이라든가 대통령 퇴진 문제에 올라타 가지고서 강성 발언을 내놓고요. 그 다음에 중앙정부와 어떤 그 권한쟁의 심판을 한다거나 이런 어떤 그 중앙정부와 어떤 힘겨루기 하는 싸움을 통해 가지고 강성 정치인이라는 이런 이미지를 언론을 통해서 부각시켜 가지고 정치적인 득세를 하는 이런 구조는 시민들에게 불행을 초래할 뿐이지 이거 하루빨리 시정이 돼야 됩니다. 네, 일단 뭐 성남시 단체장인 이재명 시장님에 대해 잠깐 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 6월에 이제 11일 동안 광화문에서 단식 농성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이제 철회를 하신 이유가 7일부터 이제 단식을 했는데
그때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그 비상대책위원장이 오셔가지고 그때 단신 농성을 이제 그 김 대표에게 중단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 나왔지만 이게 출구 방향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계속했을 경우에는 한마디로 야권에서는 이렇다 할 대책이 없다는 그런 지탄을 받기 때문에 철회를 했다는 그런 그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그 자치단체장이 뭐 공개적으로 단식 농성을 해서 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정치적인 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지방교부세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그 지방정부들이 사회보장 관련 정책을 시행을 할 때 중앙정부인 그 보건복지부하고 이제 사전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 그 뭐 3대 복지사업, 무상복지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청년 배당이니 이런 그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안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승인을 안 한 사업에 대해서 성남시 같은 경우 이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강행에 대한 어떤 페널티로서 벌칙으로서 이제 행정자치부에서는 그러면 지방교부세를 줄이겠다. 이 삭감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복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서로 싸움이 붙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지금 그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뭐 성남시든 뭐 수원시든 간에요. 뭐 우리나라 지방정부들이 이런 그 청년배당과 같은 실험적인 복지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해서 시행하는 것이 지금 현 시국에서 적합하냐. 이거 한번 다시 되짚어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거 시민들에게 또 한 번의 그 불행을 초래할 하나의 재난적 사태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께서는 이제 우리 돈 가지고 하는데 너네들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못해달 망정 왜 참견을 하느냐는 식으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했다고 봅니다. 여기서 우리 돈 너희 돈 따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환상입니다. 우리나라는 국세와 지방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8대 2 구조입니다. 성남시에서 1년에 지금 그 2017년도 예산 지금 최근에 확정됐는데요. 예산만 해도 2조 6천억 원이 넘어요. 그러면 2조 6천억 원이 다 그러면 성남시 안에서 거두어들여진 지방세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반 이상이 국세를 통해서 이 국고보조금이라든가 교부세, 조정교부금 이런 각종 그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성남시가 이게 내 돈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쓰는데 왜 중앙정부에서 못하게 하느냐 이런 논리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제는 국세와 지방세 나눌 필요도 없고요. 중앙정부가 쓰든 돈이든 지방정부가 쓰든 돈, 이건 다 국민 세금이다. 그러면 우리가 국민 세금을 가지고 이런 복지 시책을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 하는 논의와 사회적 대타협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걸 중앙정부 돈이다 지방정부 돈이다 이렇게 따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시각이고 포퓰리즘적인 시각이다라는 거죠. 선동적인 시각이다 이거죠. 네, 뭐 그 현재 성남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그 사업 추진하면서 현재 그 지방재정 개편이 이제 만약에 강행됐을 경우에 원하대로 이제 개편됐을 경우에 성남시에서는 하는 사업도 못 하겠다는 그런 취재 현수막도 걸려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현재 성남시에서 주장하는 그 내용과 어떻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건 뭐 성남시가 다분히 이건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말씀이시죠? 저도 뭐 최근에 그 성남시 뭐 동네에서 시가 게재한 그 현수막을 봤어요. 그 야탑동에 위치한 청소년 수련관 건립 부지에다가 그 게재한 현수막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시의 세입이 약 1,000억 원 정도가 그 줄어들어서 삭감돼 가지고 이 청소년 건립 부지
공사를 무기한 보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나가던 시민들 그거 보고서 다 어휴 당장 그 1,000억 원 정도의 세수입이 줄어들었네. 이거 중앙정부가 뺏어갔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시정부도 이미 인지하고 있고요. 중앙정부에서도 다 발표했듯이 성남시만 해도 내년도 조정교부금 감소액은 260억 정도입니다. 예. 뭐 연차적으로 줄이겠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이 조정교부금 하나만 해도 260억 주는 것인데 지금 그 성남시 세수가 지방세 세수가요 연간 10% 이상 증가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건 그러면은 성남시 이 세수 증가만 가지고도요 이 조정교부금 감소액을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면 사실 전년도 기준 대비 시 전체 재정은 예산 규모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위 말해서 호들갑 떨듯이 뭐 당장 1,000억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 재정이 파탄난다. 중앙정부가 이것을 강탈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협박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다 문제입니다. 다 세금 늘리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현혹하는 거예요. 시재정은 중앙정부가 1,000억 원이라는 돈을 당장 뺏어가니까 우리 재정이 파탄나니까 세수입 늘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세 늘립니다. 뭐 담배 소비세 늘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세금 늘리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대로 지방정부에서 이렇게 돈 없다고 난리니까 지방정부에 대해서 돈 줘야 되니까 세금 늘려야 된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계속 지금 탄핵 국면에 자꾸 묻혔지만 중앙정부에서 사실 이번 탄핵안과 같이 부수법안으로 올리려고 하는 것이 법인세 인상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종에서 이제 그 새누리당의 탄핵 찬성표를 유도해내는 과정에서 조건부로 이제 법인세 인상안을 일단 보류를 한 것이거든요. 뭐 여야가 딜을 했다는 그런 딜을 했다고 보는 거죠. 아무튼 보류를 한 것이지 폐기를 한 건 아니거든요. 추후에 다시 올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세든 부가세든 계속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국민들을 몫으로 고스란히 그러니까 국세와 지방세를 서로들 돈 타령만 하는 겁니다.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부가세, 법인세 올리겠다고 하는 것이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하는 것이고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대로 이런 식으로 중앙정부가 뭐 세금 강탈해 간 것처럼 막 이제 쇼를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시 재정이 파탄 날 것 같으니까 세금 올려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막 밀어붙여가지고 세금 올리죠. 지금 국민들이 왜 촛불 들고 광화문 광장이라든가 이 추운 날씨에 다 들고 일어났습니까? 단순히 부패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십니까? 네,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일단은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노한 국민들, 시민들 그런 효과도 있겠죠. 우리 정치인들이요. 자치단체장이라든가 국회의원들 냉혹히 봐야 됩니다. 그 유명한 그 경제학자 헨리 조지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시장에서 돈을 버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일을 하는 방법이고요. 하나는 국어를 하는 방법이고요. 세 번째는 도둑질을 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특히 그 흑수저라고 하는 서민들이요. 90%의 서민들이죠. 이 90%의 서민들이 일은 더 하는데 노동은 하는데 수입은 제자리는커녕 계속 주는 느낌이에요. 줄어들고 있죠. 세금과 4대 보험료, 특히 4대 보험료 엄청나게 증가하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세금은 계속 늘어나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러니까 사람들은 계속 고통스러우니까 분노에 이게 왜 이러냐? 가만히 보니까 내가 게을러서 그랬나? 내가 일을 덜해서 그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도둑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도둑질 하는 게요. 서민들 배고파가지고 빵집 가가지고 빵 하나 훔쳐먹고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국민의 저 엄청난 혈세를 가지고서 무슨 재단법인이 뭐니 하면서 다 분탕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둑질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거대한 조직적인 도둑질을 한 것이죠. 이러니까 이 시민들이
저렇게 도둑질하는 이런 구조 하에서는 아무리 일을 해봐야 희망이 없다. 헬조선이다. 이러면서 차라리 뒤집어 엎는 게 낫지 않냐. 이러면서 길거리를 뛰쳐나온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개정된 조정교부금 제도가 이제 그 확정이 돼서 시행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추측이 예. 있습니까? 결국은 이제 그 정부는 그 지방자치단체들 특히 6개 불교부 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행에 돌입을 했고요. 당장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핵심적인 것은 이제 지방재정법을 개정을 안을 시행을 해가지고 조정교부금의 특례를 폐지해서 단계적으로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가 이제 이 특례 제도가 운영이 되는 유일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전체 조정교부금이 약 2조 5천억이 거쳐요. 그 중에서 약 50% 정도가 이제 6개 불교부 단체에 우선 배정이 됐는데 요걸 폐지되면은 약 5천억 정도가 이 6개 불교부 단체로부터 떼어져 나옵니다. 예, 1년에 한 5천억 정도가 5천억에서 6천억 정도가 이제 떼어져 나오는 것이고요. 그거를 가지고서 6개를 제외한 나머지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하겠다. 그래서 이제 좀 그 열악한 그 상황에 자치단체들에게 돈을 사용하도록 하겠다 합니다. 그러면은 한 개 자치단체당 한 200~300억씩 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뭐 큰 돈이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도 하는데요. 물론 이제 그 돈 가지고 뭐 지방재정의 불균형을 시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그 낙후된 이런 그 농촌 산간 지역의 그런 자치단체들에게는 굉장히 그 소중한 돈일 수 있고요. 이것이 효율적으로 사용된다면은 재정 개선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잠시 후 2부에는 지방재정 그 개편에 따른 상황과 정치적 문제에 따른 대담을 다시 이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